2022 무궁화 신탁배 KBF 바둑리그 4라운드 보내드립니다. 김유곤 프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3라운드까지 진행된 가운데 부산 이붕장학회 팀을 꺾을 만한 팀이 아직까지 안 보이는데 오늘 전라남도 팀과 맞붙게 됩니다. 오늘 고비가 될 것 같아요. 네, 부산 이붕장학회 약진이 눈부시고요. 네. 이제 초반에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평가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4라운드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에 전체 팀들이 봤을 때 이 4라운드는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까지 승점을 안지 못하게 되면은 포스트 시즌 진출이 꽤 어려워지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진표는 어떻게 짜였을까요? 대회 개요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2 무궁화 신탁배 KBF 바둑리그 4라운드 보내드립니다. 대한바둑협회에서 주최 주관을 맡았고요. 총 12개 팀이 참가를 합니다. 11라운드까지 대결을 펼치고 정규리그 상위 6개 팀이 스팀레더 토너먼트 방식으로 챔피언 결정전을 치르게 됩니다. 주전 선수 5명으로 진행이 되고요. 후보 선수 2명을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30분, 3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집니다. 상금은 우승 3천만 원, 준우승 2,500만 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순위표입니다. 부산 이붕장학회 팀 개인 승수 12승 정말 좋은 성적 거두고 있고요. 1위권에 계속해서 포진이 되어 있고 지금 대구바둑협회까지는 2승 1패로 계속 따라붙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중위권에 좀 혼전이 예상이 되고요. 강원 평창과 또 인천 SRC 팀의 약진도 좀 눈에 들어옵니다. 반면에 이제 경기도가 조금 힘에 부처하는 모습이 있고요. 네. 그리고 서울 푸른돌도 아직까지는 좀 팀이 정비가 안 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4라운드 대진표가 나왔습니다. 아산 SG 아름다운 CC팀, 해피700 평창팀과 맞붙게 되고요. 인천 SRC팀, 대구바둑협회와 대결을 펼치고요. 순천만 북가정원팀, 경남 함양상선팀과 만나게 됐습니다. 네, 서울 푸른돌 그리고 부천 판타지아가 맞붙게 됐고요. 충청북도, 경기도 대진이 짜여졌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와 부산 이붕장학회 대진이 짜여졌습니다. 이번 4라운드 대결에서는 인천 SRC팀과 대구바둑협회 팀의 대결 보내드리는데요. 두 팀 모두 지금 상위권으로 계속해서 추격하고 있는 팀들이에요. 네, 두 팀은 이제 대구바둑협회 같은 경우에는 전통의 강호가 되겠고요. 하지만 이제 선수들의 조금 입단을 통해서 좀 모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좋은 전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인천 SRC 팀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을까 그런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특히 전유진 선수를 보유했기 때문에 아주 여성 선수 중에서는 그래도 좋은 전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선수들이 특별하게 눈에 띄는 에이스는 없지만 고르게 좋은 전력과 그리고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천 SRC 그리고 대구 바둑협회의 경기가 주목이 됩니다. 네, 인천 SRC팀과 대구바둑협회의 대결 보내드리는데요. 그중에서도 주니어 선수들의 대결 5장 박청우 선수와 박지웅 선수의 대결입니다. 이 두 선수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경험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요. 네, 아무래도 뭐 박지웅 선수가 좀 경험이 많고요. 네. 박청우 선수는 이제 패기로 맞서게 될 텐데 이 초반 부분에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는지 그리고 이 후반 부분으로 갔을 때 결국엔 초읽기에서 누가 안정감 있게 둘 수 있을지 그것이 승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박청우 선수 이번 첫 출전입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대구 현장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무궁화 신탁배 KBF 바둑리그 벌써 4라운드까지 달려오고 있는데요. 네, 선수들이 좀 지칠 때가 됐습니다. 네, 인천 SRC팀과 대구바둑협회의 대진표입니다. 현재 양팀 모두 2승 1패를 달리고 있고 부산 이붕장학회를 무섭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네, 정지우 캐스터의 모습도 보입니다. 네. 대구바둑협회의 또 에이스 역할을 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1장은 류인수 선수와 진승재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대구의 류인수 선수 또 새롭게 팀에 합류했는데 이 대구바둑협회 류인수 선수가 또 키플레이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승재 선수도 경험이 정말 많은 선수입니다. 최근에 입단 대회에서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했던 백운기 선수입니다. 네, 그만큼 기력은 안정권에 접어든 선수고요. 네, 이 선수가 얼만큼 해낼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인천 SRC 팀의 김한주 선수예요. 네. 첫 이제 입성을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유진 선수와 좀 편차가 있을 걸로 좀 예상이 되고요. 네. 이 김한주 선수가 그래도 한 3, 4할 승률 정도 해주게 된다면 인천 SRC 팀은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자리가 하나 비어 있고요. 네, 김수영 선수가 4라운드까지 진행이 되는 화성 투어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석을 하지 못했고 자택에서 이렇게 온라인 대국으로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나도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전유진 선수 현장에서 온라인 대국으로 김수영 선수와 대국을 벌이고 있습니다. 4라운드가 진행되는 전체 대국 현장입니다. 박청우 선수 그리고 박지웅 선수가 5장전에서 만났습니다. 4라운드 대구바둑협회 박청우 선수, 인천 SRC 팀의 박지웅 선수가 대결을 펼치고요. 두 선수 모두 1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박지웅 선수 프로필입니다. 아마랭킹 주니어 21위에 포진을 하고 있고 지금 대구 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꽤 오랜 기간 동안 아마 선수로서 활약을 했던 선수입니다. 네, 폭발력이 강하진 않지만 언제나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박청우 선수 지금 아마추어에서 활동을 많이 하지는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랭킹이 높지는 않은데요. 지금 40위에 포진이 되어 있고 지금 내셔널 포함 리그 이전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베일에 감춰진 선수라고 봐야 되겠죠. 네, 아직은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선수입니다. 네, 인천 SRC 이 박지웅 선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박정호 선수는 대구바둑협회에서는 그래도 히든카드 정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적시에 투입이 돼서 본인의 역할을 해주게 된다면 이 대구바둑협회도 충분히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전력입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30분, 30초 졸기 3회입니다. 네, 박지웅 선수가 흑번을 잡고 출발을 했습니다. 양 팀을 비교를 해보자면 대구바둑협회는 내셔널리그에서 항상 상위권을 기록했던 팀이고요. 인천 SRC 팀은 조금 기복이 있는 팀이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선수들을 전부 교체를 했어요. 네, 경험이 있고 안정감 있는 선수들로 교체가 됐고요. 인천 SRC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역시 이 단연간 좀 공백이 있었던 전유진 선수가 복귀전을 또 무난하게 치렀고요. 최근에 시니어 여성 대회를 석권하면서 여전히 좋은 기량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이 선수의 스타일이 이 아마추어 바둑 선수들에게 좀 최적화돼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공감이 꽤 되는데요.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스타일이 굉장히 전투적입니다. 네. 전혀 물러서지 않고요. 그리고 속기에 능하고 이 전투에 강하기 때문에 시니어 선수, 여성 선수들이 또 상대하기 좀 버거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투가 강하다는 것은 한 방에 있기 때문에 남자 선수들도 좀 위험한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 인천 SRC 팀도 조금만 조합이 박자가 좀 잘 맞는다고 하면 충분히
상위권을 올라갈 수 있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대구바둑협회는 이제 입단자를 배출하면서 전력의 누수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 네. 여자 선수들은 그래도 좋은 선수들을 보유를 하면서 김시영 선수, 정지우 선수를 보유하면서 상당히 이 여성 선수들 전력으로 봤을 때는 상위권에 이제 속하는데 이제 남자 선수들을 봤을 때 확실한 에이스의 좀 부재가 좀 아쉬워요. 네, 물론 이제 경험이 많은 류인수 선수, 또 전준학 선수, 그리고 김용환 선수를 영입하면서 안정적인 진영을 갖췄고요. 그리고 이제 히든카드로 박청호 선수까지 영입을 했습니다. 대진표는 어떤 팀이 기분 좋게 짜였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 두 승부는 뭐 거의 3대2 승부 같아요. 네. 만만치 않다는 네. 판단이군요. 네, 그래서 특별히 뭐 대진이 좋다 나쁘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역시 이 대구바둑협회는 눈여겨보는 선수는 류인수 선수가 아무래도 본인의 역할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판과 또 이 장이 승부판이 될 것 같아요. 네. 박청호 선수는 저도 과거에 이제 선수로 이제 제가 발탁을 해서 전국체전에서 또 뛰었던 경험이 있는데, 네. 그때는 이제 연구생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다듬어야 되는 그런 시기였고요. 최근에도 계속해서 본인이 노력을 하면서 지금 현재 또 연구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구 송홍석 감독과 그리고 대구 코칭 스텝에게 발탁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초반은 일단 무난한 진행으로 펼쳐지고 있고요. 지금 이 좌상기 쪽의 정석은 이제 인공지능이 또 새롭게 해석한 정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목에서 날일자 걸치고 한 칸 협공을 했을 때 단수를 치고 호구 뒀을 때 이 과거의 고정 정석은 여기를 젖혔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은 최근에 해석된 걸로는 여기를 이제 입구자로 나오게 되면 이제 이 싸움이 벌어지는 건데 이 싸움 자체가 이 전투가 흙이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 돌 자체가 좀 얇기 때문에 좀 맛이 나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곳을 호구 쳤을 때 이 한 점을 살리지 않고 여기를 지키게 됐습니다. 물론 이 수도 과거에 있었죠. 여기서 이곳을 이렇게 눌러잡는 게 고전 정석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날일자로 지키는 수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날일자를 두거나 여기를 이제 눌러 막는 정도로 정리가 됐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입구자 두는 수가 인공지능 추천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반대로 흙도 이제 여기를 그냥 젖혀서 잡는 게 아니라 한 칸 뛰는 수를 좀 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중앙 쪽으로 돌이 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발전적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백은 이제 여기를 붙이는 것도 재미있는 응수타진이 되겠고요. 이 정도까지 교환이 되게 되면 거의 여기까지가 정석으로 이제는 확정이 됐습니다. 자, 두 선수 모두 지금 마늘목 그리고 한 칸 띠을 선택한 것을 보니까 최근까지 공부가 잘 되어 있는 선수들인 것 같은데요. 자, 박지웅 선수 실리로 다시 전향합니다. 보통은 늘었을 때 약점을 지키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약점을 지켜야 될까요? 네, 지금 늘게 되면 일단 간격이 지금 좁긴 하지만 여기는 지키고 싶어요. 손을 뺀 다음에 이렇게 눌러 막는 건데 이제 여기를 끊어갔을 때 이제 간격이 조금 좁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좀 맛이 나쁜 느낌이 있거든요. 네. 이 수는 이제 공격을 하겠다기보다는 응수타진의 의미가 짙기 때문에 흙도 가볍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는 하나 정도는 이어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흙은 받아주게 되면 이제 백이 이곳을 붙여서 이제는 모양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변할 수 있겠고요. 흙이 손을 빼고 이제 이 한 점을 나오기 위해서 붙이거나 뭐 한 칸 뛰는 정도로 두게 되면 백도 이곳을 붙여서
과거에는 늘어서 뒀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앙을 두텁게 두는 걸 뒀었는데 이제 인공지능은 여기를 이제 젖혀막는 것을 좀 더 높이 평가하고 있고요. 단수 치는 것은 이곳의 약점과 이 한 점이 잡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치고 나오게 되면 여기를 끊어먹는 정도로 타협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 그 자리까지는 보강을 해두고요. 이렇게 되면은 상대하는 백이 차지하는 모양이 되겠고요. 여기까지는 만만치 않은 진행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붙여서 반발을 하네요. 좀 더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 칸 뛰는 것보다는 이렇게 압박을 하는 편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결국에 이 수의 의미는 여기를 젖히고 어딘가를 하나 받아주게 되면 이렇게 뛰어나가는 게 훨씬 더 좋은 형태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두 선수 다 빠르게 선수를 잡아서 이쪽에 손을 빨리 돌리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겁니다. 여기가 서로 좋은 자리가 되겠죠. 백의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젖히고요. 일단 두텁게 늘어줘도 될 것 같습니다. 흙이 손을 뺀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는 너무 아프거든요. 그러면 한 칸이나 이 정도로 뒀을 때 다시 이곳을 붙여서 이렇게 두게 되면 쌍방간에 충분한 진행이 되겠습니다. 박종호 선수는 이제 데뷔전을 순천만 국가정원과 맞붙게 돼서 임희연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고요. 그리고 이제 3라운드에 출전을 해서 엄동권 선수에게 패했습니다. 네. 엄동권 선수도 상위권 선수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았을 텐데요. 뭐 한두 판으로 전력을 가늠할 수 없지만 그렇다면 이 KBF 바둑리그 전체 전력으로 봤을 때 순천만 국가정원팀이 아직은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실력으로 봤을 때 경험으로 또 봤을 때 아직까지는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각종 아마추어 대회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선수들 그 선수들이 또 랭킹이 높은 선수들 이 선수들이 가장 전력이 안정된 평가를 받게 되겠고요. 네. 그러면 박정호 선수는 이제 처음 진입하긴 했지만 이제 중간 정도의 전력으로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예상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두 선수 모두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고요. 네, 여기는 있게 될 거고요. 이제 이곳을 끊어 잡거나 근데 여기를 끊어 잡게 되면 이쪽 한 방은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끊어 잡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뛰어나오게 되면 밀어서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었을 때 백도 이곳을 끊어 잡느냐 아니면 그냥 여기를 하나 늘어서 보강을 하고 받아주게 되면 이 중앙 막는 것과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끊어 잡는 자리는 두터운 자리가 되겠고요. 백이 안정이 되고 그리고 추후에 여기를 붙여서 이 우상기의 흑 사화를 또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생각보다 큰 자리가 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리그 초반을 주도하는 팀은 부산 이붕장학회가 될 것 같고요. 부산 이붕장학회 홍세영 선수 그리고 또 윤남기 선수, 강궁웅 선수 그리고 이번에 출전하지 않았지만 또 김사호 선수가 있거든요. 네. 이 김사호 선수, 홍세영 선수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강궁웅 선수는 이미 리그의 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인정을 받은 선수고요. 윤남기 선수 또한 또 경험이 많은 선수로서 본인의 역할을 또 충실히 다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연아 선수, 조경진 선수 이 선수들도 여자 바둑계에서 또 중상 이상 되는 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초반에 리그를 좀 주도하고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고요. 또 특히
개막식에서도 확인을 했지만 이 팀의 지원이 팀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선수들의 또 대우가 될지는 그것까지는 이제 알 수 없지만 개막식부터 또 부산 이붕장학회 또 단장이 또 참석을 해서 계속해서 선수들의 바둑을 검토를 하고 또 관전을 하면서 격려를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약간 애매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를 한 칸을 띄었거든요. 늘으면 깔끔한데 이제 늘었을 때 이제 박정호 선수 입장에서는 이런데 교환 활용 당하는 것이 아프다는 거죠. 그러면 돌이 5개가 쭉 그냥 늘어졌는데 이 변화보다는 돌이 한 칸 앞쪽으로 나가는 게 낫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한 칸을 띄었는데 이 끼우는 것을 좀 유도를 한 겁니다. 끊는 쪽을 잡아 먹겠다 이런 의도인 거고요. 백도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흑의 입장에서도 뭐 위로 끊지는 않을 겁니다. 이곳을 위쪽을 끊어서 아래쪽 이제 한 점을 잡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중앙을 돌파하는 기세의 흐름이 진행이 됐고요. 백의 입장에서는 뚫리긴 했지만 빵따냄을 통해서 안정을 취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우변 쪽으로 손을 돌려서 이런 곳을 이제 막아갈 수는 있어요. 여기를 이제 나오게 되면 타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면 하나 끊어 놓고 단수를 치고 이런 정도 한 칸 띄어서 싸우게 된다면 이 흑보다는 좀 백이 훨씬 더 편한 느낌이 있죠. 네. 지금 이 석점도 위험하고요. 반면에 이 돌들은 여기를 끊어 잡으면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단수가 선수가 되면 언제든지 살 수 있고요. 이제는 이쪽을 교환해서 살게 되면 다시 이쪽을 탈출을 해야 되고 뛰어나가게 되면 이 싸움은 백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뒀을 때 젖히게 되면 여기를 붙여서 마찬가지로 싸울 수 있겠습니다. 여기 끊는 수도 강력하게 되겠죠. 네, 일단 먼저 들여다봤네요. 네, 선수 교환이긴 하지만 이제 이 우측 부분을 탈출을 했을 때는 이 돌 자체는 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니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여기를 잇고 그냥 이렇게 끊어 먹는 거죠. 방향이 괜찮은 건가요? 이쪽을 이제 밀게 되면 이제 백이 우상기와 그리고 이 상변 쪽의 사활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손이 돌아와서 다시 살면 되는데 이 사는 것 자체가 이 아래쪽을 둬서 사는 것은 크게 득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중앙 쪽을 또 전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눌려 있어요. 약간 좀 불만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부분을 좀 탈출을 해서 조금 더 흠집을 남기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모양이 좀 좋긴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를 이었을 때 이 돌이 좀 위험하겠죠. 그러면 흑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한 칸 띄면 여기를 이제 뚫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맞게 되는 건데 이제 이쪽을 뭐 교환을 하게 되고 이제 중앙 쪽으로 두게 되면 공배를 좀 연결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나오는 것보다는 여기를 먼저 한번 건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흐름을 구하는 겁니다. 이 돌이 없더라도 역시 이 흐름을 한번 구해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지 않나 판단이 들고요. 지금 잡으러 가는 건 잘 안 될 것 같아요. 여기를 하나 잇고 이제 이렇게 두게 되면 이곳을 지키면 젖혀 이어서 맛보기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제 젖혀서 잡으러 가야 되는 건데 이쪽을 하나 찝어 두고요. 잇고 끊게 되면 지금은 양쪽이 걸렸죠. 네, 이거는 네. 안 됩니다. 좀 어려운 변화이긴 한데요. 그래서 아주 이게 중요한 싸움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곳을 약점을 남기면서 나오는 밀었습니다. 단점을 만들면서 나오는 것과 또 그냥 정리를 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나오는 것은 이렇게 뚫어서 흑도 약간 좀 불만이 있을 것 같고요. 모양으로는 이제 젖히는 겁니다. 끊게 되면 여기를 늘어서 이제 이렇게 끊어 잡더라도 결국에 백의 입장에서 이곳을 둬서 살아야 된다면 좀 불만이 있죠. 네. 중앙이 다 막혔습니다. 이것은 아까와 다른데요. 네, 그러면 조금이라도 젖혔어요. 흠집을 내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죠. 좀 흠집을 남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귀는 여기를 끊어서 잡는 게 선수가 되고요. 그리고 중앙 쪽을 선수하고 이렇게 타개가 된다면 이제 중앙을 끊어 놓는 것이 낫냐, 그냥 싸우는 것이 낫냐 이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연결시켜주면 좀 싱거운 느낌이 있어서 일단 단점을 남기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그냥 싱거운 끊었습니다.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 중앙 쪽은 흙이 깔끔하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곳으로 넣느냐 위로 넣는 건데 그냥 이쪽으로 넣습니다. 여기를 넣으면 젖혀서 동일하게 되겠죠.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여기를 붙였을 때 뭐 잇고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이곳에 흙이 돌파한 것보다는 여기를 백이 돌파하게 되면은 이 돌이 전체가 위험해지죠. 그래서 이곳 백이 돌파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모양이 좀 끊는 모양이 안 좋아요. 네, 이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그 자리까지는 기분 좋게 잡을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알기 쉽게 좀 타협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두고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걸치는 게 가장 클 것 같고요. 그리고 이곳에 굳히는 것도 큰 자리가 되겠습니다. 흙은 이 돌을 좀 하나 보강을 하는 편이 나아 보이고요. 네. 하변 쪽을 우하기 쪽을 굳히거나 아니면 이제 좌변 쪽을 좀 공략하거나 네, 이 정도가 무난한 진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까지는 초반전 팽팽한 진행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두 선수 모두 유리하다거나 불리하다라고는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서로 어려운 형세입니다. 자, 이제 어느 쪽으로 손이 돌아오는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일단 여기 뭐 하나 정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이제 거기가 선수가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중앙을 끊느냐, 아니면 이제 손을 빼느냐, 뭐 이곳을 손 빼서 굳히느냐, 뭐 이 정도 고민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손을 빼고 진행이 됐을 때 이제 백이 이쪽을 날일자 정도로 이제 행마를 하게 되면 여전히 이 돌들이 좀 곤마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 하변 쪽에 전투를 하는데 좀 걸림돌은 될 수 있습니다. 네, 시원하게 중앙 진출을 하고요. 네, 그쪽 교환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쪽 부분만 놓고 본다면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에 받게 되면 나중에 젖혀서 반발하는 수들이 좀 있기 때문에 박지용 선수도 그냥 두 칸으로 쉽게 뒀고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을 막아갑니다. 선수는 아닌데요. 네, 그쪽을 막았고요. 지금 이곳을 노리는 거죠. 이렇게 두고 이제 여기를 끊게 되면 백이 선수로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옥집이죠.
이 전체가 좀 위험하게 될 수 있고요. 여기를 두고 이렇게 되면 이곳을 또 귀를 둬서 신경이 쓰입니다. 거의 이제 선수의 교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백의 입장에서는 이곳을 한 칸 뛰는 것이 가장 무난한 진행이 되겠고요. 여기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엔 받게 될 것 같고요. 일단 흑은 선수라고 보고 이 자리를 교환을 했습니다. 네, 받아두었고요. 네, 박정호 선수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일단 침착하게 받아두고 후위를 도모하자 이런 판단인 거고요. 또 더 이상 건드릴 건 없겠죠? 그렇죠. 지금은 손을 빼야 됩니다. 중앙을 역시, 받아두네요. 네, 끊어갑니다. 이 수도 나쁘지 않은 거죠? 네, 지금 뭐 그래프도 전혀 변동이 없고요. 결국에 집중으로 본다면 이곳과 이 귀가 훨씬 더 좋은 자리긴 하지만 백이 먼저 왔을 때 이 돌 전체가 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추후에 여기를 이제 끊어놓고 흑도 한 번 더 치게 되면 생각보다 집도 크게 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두터워지기 때문에 박지영 선수의 이제 두터운 스타일로 봤을 때는 이 자리는 충분히 좋은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백도 손을 뺄 거예요. 이거를 직접 움직이는 것은 좀 무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흑이 손을 빼겠죠. 네. 그러면 초반에 정석을 보여드렸던 여기를 먼저 활용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곳에 굳히는 것 날일자 정도 가장 무난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손을 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붙여갔습니다. 손을 빼고 타이트하게 가는데요. 전체적으로 박정호 선수의 바둑 스타일이 타이트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래도 초반에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연구가 많이 돼 있죠. 어떻게 보면 거의 다 꿰고 있다, 또 외우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변 쪽에서 수순이 좀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붙여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좀 묘합니다. 이렇게 다가가는 것이 보통의 진행인데 그러면 붙이고 넣을 때 이렇게 다가오면 흙이 양쪽을 닫았기 때문에 이제 별거 없다고 보는 거고요. 오히려 인공지능은 그래서 여기 찝는 것을 보고 있고요. 젖히면 단수 치고 늘었을 때 이제 양쪽이 약점이 걸리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이제 흙의 입장에서도 난감한 경우가 되는 겁니다. 네, 축으로 그렇죠.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단수 칠 수가 없다고 보는 거고요. 이곳에 이렇게 붙여서 공략하는 수, 그리고 인공지능은 여기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면 젖혀서 또 활용을 하겠다는 거죠. 네, 확실히 초반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만큼 많은 공부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대구바둑협회의 팀에서 2명의 입단자가 나오고 주니어 선수를 구해야 됐던 상황이었는데 보통은 팀에서 먼저 선수들을 스카우트를 하는데 박정호 선수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먼저 대구바둑협회에게 연락을 해서 어필을 많이 했다고 해요. 네, 지금 현재 또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도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렇게 어린 선수들,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선수들을 보유하게 되면은 꼭 올해는 기대를 많이 못 하더라도 해가 거듭날수록 발전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네, 좀 여담일 수 있지만 대구바둑협회는 감독이 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좋은 전력의 또 방법의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송홍석 감독이 현재 팀을 맡고 있는데 송홍석 감독도 선수 시절에 또 좋은 활약을 단연간 또 보여줬기 때문에 여전히 또 좋은 경험과 기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선수로 들어오게 돼도 60% 이상의 성적을 보여줄 것 같아요. 네, 아마 또 본인 마음으로는 또 자신이 있다고 하겠지만 솔직히
내가 지금 될까? 뭐 주변 사람들한테는 또 이런 반응을 보일 겁니다. 네. 자, 지금 쉽게 처리가 되고 여기를 걸쳤습니다. 그러자 바로 들어갔고요. 여기서는 또 결국에 이런 정도의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이 정도로 그러면 있게 되면 이제 한 칸 띄어서 이제 양쪽을 갈라가면서 공격을 하는 이런 진행이 예상이 되고요. 백이 갈라지긴 했지만 백도 이 아래쪽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중앙으로 이곳은 뛰어나가게 된다면 바로 타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사시에는 이제 여기를 붙여서 이제 젖히게 되면 끼워서 급할 때는 또 이런 작전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심하게 받을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박지웅 선수도 좀 응수타진의 느낌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좌상기 쪽도 기분 좋게 백이 교환을 해두고 손을 뺀 상황이고요. 네, 지금은 아래로 받았죠. 이곳에 좌상기처럼 여기를 이렇게 나가서 끊을 수도 있지만 이 진행이 되고 이곳을 지키게 되면 여기를 이어서 모양이 정비가 잘 됐죠. 네. 동일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흙이 먼저 있던 자리에서 동일한 모양이 네. 되면은 흙이 좀 불만이겠어요. 네. 오히려 밑으로 받는 게 더 버티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자, 이곳을 뛰게 되겠고요. 이제 여기를 이을 수도 있고요. 좀 다른 변화를 둔다면 이런 곳을 붙여가는 것도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축이 중요하게 되겠고요. 이 변화는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좀 축이 불리한 상황. 좀 더 가볍게 둔다면 그냥 이 정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빠르게 정리를 하고 여기를 손을 돌리는 것도 괜찮아요. 이쪽이 좀 좋은 자리가 되거든요. 마지막 남은 기회인데요. 지금 이 좌변 쪽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큰 자리를 빨리 차지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쉽게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여기서 백의 선택이 되겠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자, 일단 기세로 본다면 이어서 싸워야 돼요. 이어서 싸우는 거고요. 쉽게 둔다면 이런 데를 붙이는 건데 일단 치받아서 좀 실리 손해가 있죠. 좀 꺼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바둑은 거의 백중세이기 때문에 이어서 싸웁니다. 이어서 이거는 강력하게 버티는 수인데요. 자, 그러면 한 칸 뛰어서 나와야죠. 백도 어쨌든 양분이 되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데요. 날일자를 뒀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서 날일자는 어떤가요? 근데 이 변화는 백돌이 지금 이 돌들이 없을 때 많이 두거든요. 이 모양을 무너뜨리면서 이수를 든 의도는 이 교환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제 집으로 손해이기 때문에 여기 돌이 하나 있더라도 이 돌을 끌어내면 둘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근데 지금은 이곳을 교환하지 않고 일단 건너 붙이겠죠. 왜냐면 이게 나가 끊는 게 지금은 당장 싸움이 이렇게 버틸 수도 있고요. 물론 지금 이 돌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면 다시 여기까지 갈 수도 있고요. 네. 이 두 점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자, 일단 건너 붙여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교환하기는 싫어요. 네. 좋습니다. 건너 붙이는 수. 네, 여기를 교환하게 되면 붙였을 때 이렇게 치받아요. 그쪽으로 다시 넘어가나요? 박지웅 선수는 이 그림을 좀 구상을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를 교환하지 않은 것은 백이 옳은 선택입니다. 끊게 되면 바꿔치기를 하는 그림 같습니다. 붙였고요. 지금 붙인 수가
실수인가요? 약간 좀 전혀 예상 못한 늘면은 아래로 늘어서 맛보기 하겠다. 뭐 그런 작전인가요? 이제 이곳을 위로 연결하게 되면 이제 여기를 젖히는 게 있겠죠. 아, 막으면 이런 식으로 끊어서 또 싸우는 것을 연구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 지금 득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냥 이렇게 둬도 됩니다. 그러면 이곳의 약점과 양쪽에 넘어가는 게 있죠.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모양이 백이 좀 무너진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한번 젖힐 거예요. 이 귀를 젖혀서 먼저 응수를 물어볼 거고요. 이 형태에서는 이 귀를 붙이게 되면 언제든지 여기를 젖혀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이 그림은 흙이 찬성할 수 없고요. 흙이 망했습니다. 네. 흙도 이렇게 되면 여기를 이제 젖혀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로 타협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은 누가 유리하게 된 건가요? 결국 여기를 막아야 됩니다. 있는 것은 늘어서 이건 집으로 손해가 너무 크죠. 다시 막으면은 또 끊어지는데요. 네, 이런 정도로 되는데 흙도 백도 서로 별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하고 빨리 손을 빼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래도 이 진행이라면은 백이 만족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백돌이 정리가 됐으니까 흙보다는 백 쪽이 좀 편한 느낌이 있고요. 또 선수를 누가 네. 잡느냐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도 흙은 일단 반발해야 됩니다. 백은 일단 젖히게 되겠고요. 네. 흙은 여기서 뒤로 물러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는 젖혀 보겠고요. 그냥 막았습니다. 뒤로 받았어요. 박지웅 선수 이것은 나리자를 둘 네. 때 흙의 의도였을 리가 없는데요. 이 정도로 귀만 차지하는 것은 이렇게 돼서 이거는 불만입니다. 여기도 안 돼요, 잘. 이렇게 둬서 이 두 점도 죽어 있습니다. 이거는 백이 확실히 편한 흐름입니다. 지금 순환우기를 해보게 되면 여기를 들어가고요. 있게 됩니다. 근데 흙이 여길 뒀거든요. 그냥 두더라도 백이 결국엔 이렇게 둬요. 그리고 나서 이곳을 호구 치는 게 보통의 진행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 형태는 자충이 하나 없기 때문에 이곳을 내려가는 수가 노림이 되겠고요. 그리고 추후에 나와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수가 있겠죠. 여기 넘는 수가 있습니다. 네. 약간 좀 기분 나쁜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흙이 이곳을 교환을 하나 해준 거예요. 엄청난 악수가 되고 있죠. 대악수인데요. 네. 너무 악수인데요. 지금은 박지웅 선수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좌변에서 백이 포인트를 올렸고요. 자, 네. 선수는 흙이 잡았고 선수를 잡아서 큰 자리를 두면 된다. 이런 판단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좌변을 이렇게 쉽게 처리해 준 것은 흙이 불만입니다. 네, 손해가 너무 큽니다. 네. 지금도 네. 붙여가죠. 늘게 되면 늘겠다는 뜻이고요. 최근에 트렌드를 보면 이런 상황에서도 3-3 침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늘지 않고요. 네, 지금 이 날일자 걸치지 않고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냥 여기를 막아서 아마 이렇게 둘 가능성이 높아요. 빵따냄의 효력이 좋진 않아 보이네요. 그렇죠. 이 우변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빵따냄이 별거 없다. 집이 크다고 보는 거고요. 박지웅 선수도 지금 그 느낌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냥 걸쳤고요. 이거는 백이 편한 흐름입니다. 백집이 전체적으로 약 40집 정도. 흙집은 확정가는 한 35집 정도 납니다. 네. 이제 이곳에 두터움이 있고 하변에 발전성이 있지만 전체적인 확정가는 지금 백이 많은 상황이죠. 자, 일단 초반을 지나서 중반 문턱에서는 박청호 선수가 또 리드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흙도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버텨가고 있고요. 여기서는 어느 방향으로 늘어야 되나요? 지금은 이곳으로 넣는 것은 여기 치받으면서 약점이 좀 노출되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두고 여기를 막아서 싸운다. 네. 여기 넣는 게 선수가 되게 되면 약간 좀 신경이 쓰이죠. 네. 그래서 위쪽으로 좀 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백은 받아둘 것인지 아니면 이제 하변 쪽 협공을 갈 것인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중앙을 이제 끌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받는 것 생각할 수 있겠고요. 네, 느는 선택은 무난했고요. 자, 결국 흑이 이 바둑을 이기려면은 중앙 세력을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중앙 모양이 어떻게 보면은 세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금방 무너질 것 같은 모양이기도 해요. 네, 흑은 빨리 여기 돌이 하나 와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 모양이 이제 완성되는 거고요. 네, 늘었습니다. 네, 역시 손 빼는 것도 좀 생각은 해볼 수 있고요. 이제 젖히는 것도 한번 구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라면 그래도 흑이 우변에서 조금 득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조금 눌렀다고 보는 거죠. 네. 여기까지 교환이 되고요. 이제 흑은 네, 이곳에 뛰는 것, 여기 비는 것, 그리고 이곳 둬야 될 것 같네요. 네, 그 자리가 아직도 네. 요처로 작용을 하고 있네요. 이 중앙에 좀 살을 붙여야 될 것 같아요. 하변은 집이 잘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네, 아직까지는 팽팽한 흐름이고요. 지금 우하기 같은 경우에도 3, 4함을 언제든지 들어가면 깨지는 모양인가요? 그렇죠. 여기도 귀를 건드리게 되면 잡으러 가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두면은 그냥 한 칸 정도 뛰게 됐을 때 이제 타개가 될 텐데, 이제 흑이 살더라도 이쪽이 얇아지기 때문에 별게 없을 것 같다. 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어차피 귀를 지키더라도 이런 곳을 눌러서 조금 집을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귀, 중앙으로 봤을 때는 중앙 쪽에 조금 더 눈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변 키우기가 좀 어려운 것이, 흑이 이곳을 밀어가거나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로 뭐 집을 짓는다고 봤을 때는 이렇게 진행이 되진 않겠지만 쉽게 이런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이 하변에 지은 집이 한 15집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여기 중앙 왔고요. 여기 젖혀 있는 것이 15집은 되죠. 그러면은 이 귀도 실리가 커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지키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흑은 하변을 들어오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아예 밀어서 키우는 거죠. 여기서 젖혀 있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들어오게 되면 뛰어서 이제 같이 공격하는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중앙 쪽으로 오게 되면 이 정도로 지켜서 아까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죠. 네, 역시 그곳을 밀어갑니다. 네, 최대로 넓혀 갑니다. 자, 흑은 하변 그리고 이어지는 상변까지 최대로 모양을 키워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중앙 두네요. 네, 움직입니다. 박정호 선수 그래도 포인트를 지금 정확하게 잡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이제는 중앙 나오면서 이 중앙 싸움 그리고 이 하변의 모양 2차 전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박정호 선수가 유리한 가운데 중앙을 뻗어가면서 전투가 또 한 번 일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2022 무궁화 신탁배 KBF 바둑리그 4라운드 박정호 선수와 박지용 선수 대결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